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이 언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수의 곱셈을 하게 될 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에도 곱셈 공식이 수의 제곱의 계산에서 쓰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102의 제곱을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우리 학생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02 곱하기 102를 하란 말씀이시죠? 자, 기다려보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2 곱하기 102는 1은 4, 0, 1은 2, 0 되고 1은 2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해봤으니 이해해볼까? 1은 2, 1은 2, 0, 그 다음에 1은 1, 그래서 4, 0, 4, 0, 1 1404 맞나 모르겠네. 204, 0, 102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설마 이런 세 자릿수의 곱셈을 하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 아니죠.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계산이 될까?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곱셈 공식에서 이러한 예의 102의 제곱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자, 여기에서 곱셈 공식을 수의 계산에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 간단한 수, 제곱했을 때 간단해질 수 있는 수, 제곱이나 곱했을 때 간단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에 대한 고민을 이 수에다가 그대로 정리시켜준다면 얘는 100 플러스 2의 제곱이. 선생님 굳이 그래야 될까요? 여기에 그래서 활용하라고 한 것은 무엇을 활용하라고 한 거냐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하고 2배의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100을 거듭 제곱하게 되면 100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10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니까는 2는 4, 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니까 4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1404에 대한 결론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식들을 쭉 정리해보면 100의 제곱이니까 10,000 플러스 400 플러스 4. 마치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처럼 1404 이렇게 답이 똑같이 나오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비슷하게 98의 제곱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한다고? 98의 제곱하라 그런다면 98 곱하기 98 할 것이 아니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100에서 너 이만큼 빼면 되는구나. 즉 이러한 간단한 수에 대한 고민, 그것을 제곱했을 때 100의 제곱이면 만이 될 것이고 만에서 얼마를 뺀다고? 2는 4, 400을 빼죠.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 플러스 4를 더하면 돼요. 100에서 400을 빼게 되면 96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600에다가 4 더하면 되니까 9604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계산의 식으로서 공식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지금처럼 물어본 것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곱셈 공식 활용되는 게 그럼 이러한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만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겠죠. 예를 들어 102 곱하기 조금 전에 봤었던 102 곱하기 98 같은 경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얘기도요. 102와 98을 직접 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수의 기준으로서 합이나 차로 이 각각의 수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100 플러스 2 곱하기 100 마이너스 2.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어떤 게 기억나니? 그렇지, 그거 기억나야 되는데 바로 이거요. 뭐냐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와 b의 제곱의 차가 된다라고 하는 곱셈 공식에서 그 두 번째 내용이 기억이 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수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물어본 이 식은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곱셈 공식에 의해서 100의 제곱인 얼마? 만에다가 얼마를 빼주면? 2는 4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 9996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됐나요? 102 곱하기 98이 이렇게 활용되는 건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든 게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100 요것도 중요하게 같이 얘랑 엮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103 곱하기 얼마일까요? 98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3 곱하기 98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지금 이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제곱이니까 얘도 여지없이 거듭 제곱의 차가 되겠네. 그러면서 103과 98의 정 가운데 있는 수를 찾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100.5에다가 2.5를 더하고요. 100.5에서 2.5를 빼서는 각각 103과 98을 나타내고 나서 100.5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5의 제곱을 하느니 103과 98을 그냥 곱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걸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 얘기할 때 곱셈 공식 활용 맨 처음 얘기할 때 뭘로 생각하자? 간단한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정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할까? 옳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러한 식은 전개시켰을 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한다면 뭐로? 100 플러스 3에서 100 마이너스 2 이 계산을 하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100의 제곱이 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 플러스 300이니까 플러스 100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만 100에서 뭐라고요? 만 100에서 6을 빼면 되니까 만 90 얼마?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자 그 얘기예요. 선생님 말부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거 하나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내용을 접근할 수 있겠는데 그 접근할 때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서 간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수로서 그 식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100과 같은 수 10의 거듭제곱 그런 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해서 간단한 수로 살펴보되 곱셈 공식 중 그 누구를 사용할지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면서 정리. 다음 중 주어진 수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곱셈 공식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모두 고르면 29.8 나왔네. 얘들아 29.8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30에서 빼주면 되겠지. 30에서 0.1을 빼면 돼요. 30에서 0.2 빼면 된다는 건 30의 제곱 쓰면 되고 2배 30 곱하기 2 곱하기 0.2 하면 되죠. 그 다음에 0.2에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1번 같은 보기가 옳은 보기죠. 이거 바르게 사용한 거만. 다음 2번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까? 무조건 이렇게 더해서 빼? 말도 안 되지. 제곱했으니까 뭐 해야 돼? 300에다 1 더한 거. 즉 위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300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해서 300과 1을 마치 문자처럼 생각하고 전개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3 곱하기 97. 자, 이런 경우는 합과 차를 이용하는 게 맞죠. 사실 이런 경우가 누구를 이용한다? 얘를 이용하면 맞겠죠. 100에서 3 더했고 100에서 3 뺀 거.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는데 그것이 어떤 간단한 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바로 3번은 이런 2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줍니다. 68의 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60에다 8 더하거나 아니면 70에서 옳지 2를 뺀 것의 전체 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1번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준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5번 105 곱하기 98 이런 경우에 100과 100 사이에선 얘는 100보다 5가 크고 얘는 100보다 2가 커요. 100이라고 하는 간단한 수를 놓고 본다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봤었던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2 이것에 대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옳겠죠. 됐나요? 그래서 1번과 5번.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나 나오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적용시켜야 될 곱셈 공식이 다르다라는 거 수의 계산에서는 그렇게 살펴주도록 하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활용 문제처럼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차가 11일 때 두 자연수 중 큰 수를 구하라.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잠깐 좀 메모를 해놨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한다면 어떤 자연수가 큰 자연수, 한 자연수에 대해서 큰 자연수는 연속하는 과정에서는 1만큼 크죠. 얼마만큼 크다고? 1만큼 커요. 그래서 그 자연수 중 큰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큰 수를 n이라고 놓는다면 작은 수는 그거보다 1만큼 작겠지. n-1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차가 그랬어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차라고 하는 건 큰 수를 구해야 되니까 n의 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야죠. 당연히 자연수인데 큰 수가 제곱해도 커지겠지. 맞아요? 제곱해도 커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얼마가 나온다? 차가 11이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곱셈 공식 배운 대로 쭉 정리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전개하는 것부터 배웠을 테니까 n제곱 마이너스에 불러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것이 11이야. 자, 괄호 풀어내.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11이야.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사라지면 2n은 얼마? 옳지 12. 그러므로 n이 얼마? n은 6입니다. 선생님 저는 n을 작은 수로 놓고 큰 수를 n 플러스 1로 놨어요. 그랬더니 n이 5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너가 구해야 되는 게 두 자연수 중 큰 수를 구하는 거니까 n을 작은 수로 놓고 n 플러스 1을 그 다음 큰 수로 놓고 똑같은 식을 비슷하게 정리해서 만들었다면 분명히 n은 5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큰 수.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n 플러스 1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구한 5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죠.